교육부 장관님, 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그러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죠? 그건 지금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우리 의원들 상임위 좌석 자리도 이렇게 바꾸게 해놓고 저는 저 자리가 좋았는데 조윤선 장관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민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기고 또 구체적인 자잘못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조금 나쁜 사람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같은 그러니까 생각. 조 장관 입에서 정말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정말 역사적인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의원님, 저는 최순실 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누가 막중한 뭐 책임, 하냐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아직도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에 아직도 대해서는 정신들 못 차린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님, 예. 최근에 이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예. 왜 감사했죠? 뭐를 찾으려고 감사를 했습니까? 첫 번째, 입학과 관련된 입학 비리. 부정이 있는지 입학 비리. 확인하기. 두 번째는 그런 학사 비리, 학사 비리. 학사 비리와 그런 것들이 다른 비선 실세와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번 그런 교육부 감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예. 첫 번째, 입시 비리를 누가 예. 주도했는가. 예. 이걸 밝혔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학사 비리를 있게 한 예. 학칙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가. 예.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입시 비리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실행적인 범인은 못 찾았지만. 근데 두 번째, 학칙 개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꼭지 자체가 없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학칙 2학년 1학기 지난 학기에 정유라한테 예, 예. 학점을 주고 예. 리포트를 그냥 엉터리 주고 그런 근거가 학칙 개정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발인 예, 예. 학칙 개정이 왜 이루어졌고 누가 주도했을까? 이 꼭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꼭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습니까? 그 교육부의 감사에서는 이제 그런 학칙 개정이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 학칙을 누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사실은 수사가 아니면은 교육부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하러 감사하셨어요? 학칙 그럼 개정이 저 입시 비리도 그런 논리로 적용하면은 그 감사를 왜 했어요? 입시 부정에 입시 비리는 감사할 수 있어 감사 대상이 되었고 예. 학칙 개정을 누가 했는지는 예. 그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학칙 개정도 말씀이죠? 감사를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꼭지가 없어요. 크게 두 꼭지가 나와 있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 입시 비리하고 학사 비리인데 이것은 출석이라든지 리포트 관련된 거지 예. 학칙 개정을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에 가지고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빠져 있는데 이건 알고는 계셨어요? 저희 그 학사 과정 아니 수술을 하지 그 마시고 학칙 알고는 관련해서의 수사 아니 알고는 계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예.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럼 이거 장관이 공범하신 거네요. 이거는 학칙 개정은 누가 주도했는지 혹은 조사하지 마라. 장관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칙에 그러면 대해서 그럼 장관께서 예. 야 이거 왜 학칙 개정 이거는 왜 빠져 있느냐? 제가
저 국감때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 학칙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학칙이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도했고 그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의도적으로 본인 갖고 스스로가 있다는 거는 예. 거짓말하시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전국 대학을 다 통틀어도 예. 그런 학칙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급에서 적용하는 학칙들을 저희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제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학칙 개정이 외국에 있는 학생을 예. 국제대 참가나 훈련 참가하는 것을 예. 출석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그런 학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은 지금 국감 때다 한 거예요. 대기업 통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학칙 개정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첫 번째 이상한 학칙이 들어가 있는 이대 학칙을 누가 왜 어떤 절차에서 학칙 개정했는지 이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 이번에 교육부 감사는 이거는 엉터리 감사예요. 이 감사를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엉뚱한 저희는 소리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 아니 그걸 금방 안 한 거 그 가지고 의원님께서 최선을 지적하시는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각한 제가 말씀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제가 지적하면은 진짜 그랬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는 분명히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웅뚱한 소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응? 그러니까 교육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최선이 겁니다. 아니라고 제가 지금 제가 예, 바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관 일어나 보세요. 감사관. 감사관 안 나왔어요? 제가 보충 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 더 주세요. 감사관. 감사관은 없습니까? 대상 아닌가요? 자, 감사관 없으면은 누가 이거 답할 수 있어요?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나와 보세요. 예, 자, 이번 감사에서 학술 자격증 이번 이대 특별 감사에서 학칙 개정을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니, 감사 결과 보고서 안 봤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감사를 아마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기술을 안 한 거예요? 차관 사항이 없어서 아마 감사 보고서에 누락됐지 않나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학칙이 적용됨으로써 특정 학생만 반사적 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수의 제가 그 반사적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아니, 왜 이대가 대한민국 다른 대학에서는 없는 그 학칙 개정을 했는지, 뭐 누가 수혜를 받았는지 그거 전에 왜 그런 학칙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감사를 안 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감사관실과 확인해서 다음은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조인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혹시 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저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상 씨라고 아십니까? 예, 윤희상 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영에서는 2009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윤희상 기념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1억의 국비, 도비 시비로 이 윤희상 기념공원, 기념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에 시작했던 이 기념관이
2010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희상 기념공원 그리고 윤희상 기념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에 개관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도천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합니다. 윤희상 이름이 사라진 거죠. 공원도 사라지고 기념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영음악제는 윤희상 음악제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대 음악제에 들어가는 음악제가 바로 윤희상 음악제였습니다. 윤희상 음악제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입상을 하면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큰 음악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영국제음악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진 시장 같은 지금 추영호 소반장의 집을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장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분은 외국을 다닐 때는 항상 윤희상을 팔고 다니고 안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윤희상 선생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 달콤한 것은 다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윤희상 기념공원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윤희상 음악당이 다시 2013년 이 개관을 목표로 그 520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또한 윤희상 국제음악당이 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통영국제음악당으로. 통영에 가시면 윤희상 음악당과 윤희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관과. 근데 윤희상 기념관은 이분이 사셨던 생가 바로 옆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천동입니다. 거기가. 윤희상 선생의 아버지는 소반장이었습니다. 그 친척한테 그 소반의 기술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이 살던 그 작은 공방 가옥에 윤희상 선생은 소반장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옆에 그 친척인 추영호 선생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옆에 윤희상 기념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기념공원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윤희상이란 이름을 빼고 도천 테마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국에서 오던 윤희상 음악제에 오던 모든 음악인들은 왜 윤희상 선생을 이름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윤희상을 빼고 음악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이 정부는 두 번에 걸친 이 정부는 귀등으로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진 시장은 이미 길을 낸다는 핑계로 윤희상 기념관이 생긴 그 원인이 됐던 그 윤희상 선생의 생가 바로 옆에 윤희상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 윤희상 선생의 생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반장 추영호 선생이 3대를 살아왔던 그 마지막 남은 집 이분이 목숨을 걸고 지금 220일째 노숙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집마저도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상 재단에서는 그 옆으로 길을 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버리는 거죠. 윤희상 선생은 20세기에 살아있는 단 4명의 음악인이고요. 그리고 20세기에 그 뉴욕에서 예술원에서 지정을 한 전 세계 베토벤, 모차르트를 포함해서 44분의 이 시대를 인류를 빛낸 음악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생존 시에 스트라빈스키 등 4명에 포함됐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통영의 모든 곳에서 이 윤희상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재단 이름도 바뀌고요. 기념관 이름도 바뀌고 공원 이름도 바뀌고 음악당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9년부터 자행이 되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윤희상이란 이름 세자를 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청장님, 나선화 청장님, 네. 네. 지금
이 도천동에 있는 그 윤희상 선생의 아버님이 살았던 윤희상 선생 생가가 무너진 그 옆집에 있는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진 시장이 밀어버리려고 하는 추영호 소반장의 공방 가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제안을 해서 국가가 지금 통영시 소유입니다. 그 소반의 그 공방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이미 올렸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좀 그리고 서둘러 그에 따라, 주시고요. 예, 하겠다 하니까 이제 통영시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빨리 이거 지금 법은 청장님이 법대로 꼭 하지만 챙겨주시고요. 빨리 신청해달라 해서 꼭 신청 부탁합니다. 제가 한 검토 5번째 중이십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에서 이분이 계속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께서 답변. 자, 수고. 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우리 문체부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서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실만 압수수색을 받은 게 아니고 체육을 제외한 모든 전 부서가 거의 압수수색을 받았죠. 기획조정실,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문화콘텐츠 산업실, 관광정책관, 감사관실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다 받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핸드폰을 왜 본인은 못 돌려받고 있죠? 저희 기조실은 이제 제 실장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 그다음에 창조경 담당관 3명 거는 일단 그 압수해 갔고요. 나머지 사무관들 거는 다 돌려받았습니다. 네. 혹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문학의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네. 대한 개념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을 압수수색해 갔다 생각하시죠? 저희 이 알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생각하시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 기조실이 왠지는 모르시고. 네, 저 기조실이 왜 거기 대상이 됐는지 저희가 좀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관님 계십니까? 지금? 이용호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잠깐 자리. 그러면 시원완교 감사관님 계세요? 네, 들어왔어요.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혹시 블랙리스트 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은 당하셨죠? 네. 다음 김현모 정책기획관님. 네, 블랙리스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근데 압수수색 당하셨고요. 네, 이영호 문화정책관님. 압수수색 당하셨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술정책관님 우상일 국장님. 압수수색 당하셨죠? 리스트는 본 적 있습니까? 네? 없고요. 문형호 문화기반정책관님 계십니까? 최병구 콘텐츠 정책관님 계십니까? 네. 블랙리스트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까? 압수수색은 당하셨고요. 저는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미래 때 당하셨죠? 예, 김태훈 관광정책관님. 블랙리스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압수수색은 당하셨고요. 아니요, 압수수색 안 당했습니다. 여기는 문체부 압수수색 과장이 과입니다. 관광정책과의 과장이 받았습니다. 관이 아니고 한 과예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아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보신 거죠? 네, 이거 보십시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요. 특검에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분들의 컴퓨터, 핸드폰을 모두 다 압수해 갔을까요? 문서 수발신 목록, 메일 본문 및 첨부 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 송신 확인, 송신 파일,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든 것을 다 압수해 갔습니다. 특검에서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단 한 번도 이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도 내용이, 브리핑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문화관광 우리 간부들께서는, 문체부 간부들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장관님도 그러시고요. 도대체 이게 도깨비가 만들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 예, 특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분당아래 김병욱입니다. 우리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예. 지난번 여론 수렴할 때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정화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예.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하고 있는 학교, 나라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나요? 몽골 저쪽 미얀마 뭐 몇 개. 북한. 예. 예, 북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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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라가 국정화를 하고 있어요. 예. 방글라데시. 근데 왜 하죠,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환 의원님께서. 예. 예, 좌우 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역사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써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역할인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북한 이런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검정교과서를 썼다 그래갖고 우리 20대 청년들이 좌경화가 됐습니까?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거 없거든요.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만 고치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가면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으니 며칠 전만 해도 1년 유예 안이 나왔다가 또 저기 기자회견 전에는 또 국정과 검정 혼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또 연구학교 지정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교육부 장관님의 의지는 없다고 봐요. 워낙 순수하신 분이고 그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의사결정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관님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연구학교 관련된 지침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아요. 교육감이 학교장 요청에 따라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학교장이 요청할 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지만 규칙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 또 교육부 장관이 요청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이 또 수용을 해야 되고 예. 특별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이 국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교육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국정교과서의 비선 실세에 의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0시 45분에 발표한 보도자료는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진실이라 그러면 10시 45분에 나온 보도자료의 최종 입력, 예. 문서 최종 입력 시간을 저희 저장했을 때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전에 이미 여러 개 안을 놓고 작성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뭐 확인해서 시간을 그러니까 최초 작성된 게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유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 장관님, 네. 김영환 비망록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았습니다. 좀 보시죠. 그 비망록 2014년 10월 2일자에 보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 장관께서도 당시 정무수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비서실장이 주재하시는 회의에는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의가 워낙 여러 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회의에 참석 여부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요.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말씀을 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나지가 않고 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업무 아니어도 수석 비서관 설사 회의 할 때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또 보시죠. 그러면 2015년 1월 2일자 이 비망록에는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 가로치고 경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러면 관심 하나 있게 듣지 마지막으로 더 않았습니다. 보시죠. 6월 28일자 비망록에는 KBS 고발건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정무수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기억나십니까? 저게 뭡니까? 비망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몇 년도에 6월 28일인가요? 2015년 6월 28일. 저는 5월 20일에 사임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정무수석은 누구시죠? 아마 현기환 수석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무수석의 언론사 고발건 이런 거를 지시하고 그 이후에 정무수석이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모르십니까? KBS 고발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왜 정무라고 쓰셨는지는 사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장관과 정관주 차관께 공동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본 적이 있냐 했더니 단호하게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관주 차관님 사표 못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사직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신상의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부디 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일신상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그동안에 안 하기가 좋았던 어렵다고 거는 합니다. 모르셨나 보죠? 최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관주 차관께서는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사표 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장관님하고 사전에 상의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좋습니다. 않았습니다. 위증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가? 예. 두 가지를 밝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입시 비리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실질적인 범인은 못 찾았지만. 근데 두 번째, 학칙 개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꼭지 자체가 없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학칙 2학년 1학기 지난 학기에 정유라한테 예, 예. 학점을 주고 예. 리포트를 그냥 응태를 주고 그런 근거가 학칙 개정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발인 예, 예. 학칙 개정이 왜 이루어졌고 누가 주도했을까? 이 꼭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꼭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습니까? 그 교육부의 감사에서는 이제 그런 학칙 개정이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 학칙을 누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사실은 수사가 아니면은 교육부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하러 감사하셨어요?
학칙 그럼 개정이 저 입시 비리도 그런 논리로 적용하면은 그 감사를 왜 했어요? 입시 부정에 입시 비리는 감사 대상이 되었고 예. 학칙 개정을 누가 했는지는 예. 그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학칙 말씀이죠. 개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꼭지가 없어요. 크게 두 꼭지가 나와 있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 입시 비리하고 학사 비리인데 이것은 출석이라든지 리포트 관련된 거지 예. 학칙 개정을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에 가지고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빠져 있는데 이건 알고는 계셨어요? 저희 그 학사 과정 아니 헛수술 하지 마시고 학칙 알고는 관련해서의 수사 아니 알고는 계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예.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럼 이거 장관이 공범하신 거네요. 이거는 학칙 개정은 누가 주도했는지 혹은 조사하지 마라. 장관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칙에 대해서 아니 그럼 장관께서 예. 야 이거 왜 학칙 개정 이거는 왜 빠져 있느냐? 제가 저 국감 때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 학칙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학칙이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도했고 그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의도적으로 본인 갖고 스스로가 있다는 거는 예. 거짓말하시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수가 국민들과 없겠죠. 함께 같은 그러니까 생각. 조 장관 입에서 정말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한 정말 역사적인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의원님, 저는 최순실 됐습니다. 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누가 뭐 막중한 하냐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아직도 일을 정신들 한 사람이라는 것에 아직도 대해서는 정신들 못 차린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님, 예. 최근에 이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가 예. 왜 감사했죠? 뭐를 찾으려고 감사를 했습니까? 첫 번째, 입학과 관련된 입학 비리. 부정이 있는지 입학 비리. 확인하기. 두 번째는 그런 학사 비리, 학사 비리. 학사 비리와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어떤 비선 실세와 자,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번 그런 교육부 감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예. 첫 번째, 입시 비리를 누가 예. 주도했는가. 예. 이걸 밝혔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학사 비리를 있게 한 예. 학칙 개정을 누가, 교육부 장관님, 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그러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죠. 그건 지금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우리 의원들 상임위 좌석 자리도 이렇게 바꾸게 해놓고 저는 저 자리가 좋았는데 조윤선 장관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민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기고 또 구체적인 자잘못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조금 나쁜 사람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뭐 그렇게. 자, 제가 지적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 대학을 다 통틀어도 예. 그런 학칙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급에서 적용하는 학칙들을 저희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제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학칙 개정이 외국에 있는 학생을 예. 국제대회 참가나 훈련 참가하는 것을 예. 출석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그런 학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은 국감때 다 한 거예요. 대기업 통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학칙 개정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첫 번째 이상한 학칙이 들어가 있는 이대 학칙을 누가 왜 어떤 절차에서 학칙 개정했는지 이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 이번에 교육부 감사는 이거는 엉터리 감사예요.
이 감사를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엉뚱한 저희는 소리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 아니, 그 금방 안 한 거 가지고 최선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각한 제가 말씀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제가 예. 지적하면은 예, 진짜 예. 그랬습니까? 예. 그렇다.